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비만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한국의 비만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비만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인데요. 실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미국, 영국보다 높습니다. 비만은 몸에서 면역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면역염증이 많은 만성질환을 만들게 됩니다. 비만할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9988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요. 100세 시대에 나이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에 적은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만 관리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면역의 관계,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인의 시계는 빨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만일수록 오래 살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젊어서부터 비만이면 평균 수명이 8년에서 20년 단축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에서 30세 사이에 비만이면 평균 수명이 여성은 8년, 남성은 최고 20년까지 짧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인데요. 사람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1톤이 1000kg니까 35,000kg을 먹는 겁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체지방이 정상치보다 많아진 것을 말하는데요. 음식물로 섭취한 칼로리가 신체 활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남아도는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비만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건데요. 많이 먹는 이유는 식욕 때문입니다. 식욕이 왕성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과로, 만성 피로, 우울증, 체력 저하, 질병, 긴장감, 수술 후 만성 통증 등이 있습니다. 대사염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면역학에서 메타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자유지방산이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입니다. 자유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면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식세포가 과도한 자유지방산에 반응을 하는데요. 마치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처럼 면역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면역 염증 물질은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의 장기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적절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비귀인즉 고량지질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만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말인데요.
병의 시작점이 무엇을 먹는가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요. 자연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형체로 만든 건데요. 산화에 강하고 보존기간이 길어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사탕, 초콜릿, 젤리, 케이크, 팝콘, 튀긴 음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고량지미, 즉 기름진 음식을 말합니다. 이들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자유지방산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같은 면역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터루킨 1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고 인터루킨 6는 T셀에서 분비되는데요. 둘 다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입니다. 대식세포와 T셀은 췌장, 간, 뇌, 신장, 대장, 피부 등에 없는 데 없이 다 존재합니다. 대식세포와 T셀에서 과도하게 분비된 인터루킨 1과 인터루킨 6는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췌장의 세포에 염증을 반복해서 일으키면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내피에 염증을 일으키면 상처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요. 심장의 혈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의 특징은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내장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은 좁고 꾸불꾸불한 형태인데요.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심장과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비만은 당뇨, 심장병, 고혈압을 일으키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심장병,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남자는 14%, 여자는 20% 높아진다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스 림프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위암,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만 인구는 406만 명으로 고도 비만이 53만 명, 초고도 비만은 3만 명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고도 비만이 되면 급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1년간 심장마비 사망자는 5천 명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고도비만 이상이면 정상인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26배, 당뇨병은 2.24배, 암은 1.63배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만할수록 혈관 안에 혈전이 잘 생기는데요. 혈전은 피떡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전 안에는 콜레스테롤, 터진 대식, 세포들, 혈소판, 응집된 것들 등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작은 것은 1, 2mm,
큰 것은 3, 4mm 정도 됩니다. 이런 덩어리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작고 꾸불꾸불한 혈관에서 막히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동맥의 경우 뇌혈관에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폐혈관에 막히면 폐색전증이 발생하는데요. 뇌, 심장, 폐, 혈관에 혈전이 막히면 급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맥의 경우 다리 혈관에 막히면 하지 정맥류 등이 발생합니다. 혈전은 비만할수록 잘 생기지만 술, 담배를 오랫동안 하시거나 평소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모두 생활습관병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설탕이 너무 많은 단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는 것이 비만 관리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비만은 관절에도 무리를 주는데요. 무릎과 허리뼈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데요. 자기 무게의 5배에서 7배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10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면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에 500kg에서 700kg의 하중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만은 허리에도 부담을 주는데요. 앉아 있을 때 1.5배의 하중을 허리가 받게 됩니다. 100kg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뼈에서는 150kg의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은 이른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면 큰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다이어트 환자 399분을 대상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쪄서 걱정인 부분과 살을 빼려는 목적이 서로 달랐는데요. 살이 쪄서 걱정인 부분은 건강이었고요. 살을 빼려는 목적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빼려는 목적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은 살 빼려는 목적의 2등에 해당이 됐고요. 1등이 외모였습니다. 살이 쪄서 걱정인 것은 1등이 건강이었고 2등이 외모였는데 반대로 살 빼려는 목적은 외모가 1등이고 건강은 2등이었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결과였는데요. 이제 다들 오시면 살이 쪄서 혈압이 올라간다, 당뇨가 생겼다,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서 건강 걱정을 다들 하시는데요. 그럼 왜 살 빼려고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옷이 안 맞아서, 백화점에 이쁜 옷이 너무 많은데 살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올 여름에 비키니를 너무 입고 싶어서, 나시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남친하고 명동거리 걷고 싶어서요, 44 사이즈를 입고 싶어서요 등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여성의 경우에 정상 체중인데도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분의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성분들은 약간의 저체중이 되어야 정상이다 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제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논문에서도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399분의 다이어트 환자분 중에 실제 정상 체중이신 분이 30.6%로 122명이 정상 체중 또는 약간의 저체중이었습니다. 나머지 69.4%에 해당하는 277분이 진짜 비만이었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마른 체형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요, 399명의 다이어트 환자분 중에 남성은 극히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남성은요, 25명 뿐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은 체중 관리 위해서 운동도 하고 헬스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비만 관리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의 특징도 있었는데요. 30대, 20대, 40대, 50대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30대, 20대 여성이 40대, 50대 여성보다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40대, 50대의 비만 여성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30대, 20대 여성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분들의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 여성은 출산 후 체형 교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요. 20대 여성들은 미혼 여성들이 체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비만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정상 체중을 유지할수록 날씬할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심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요,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낮은데요. 보통 6년 정도 빨리 사망합니다.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음식 관리를 더 잘하는데요. 술, 담배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건 피부에 나쁘니까 살이 쪘으니까 출산을 위해서 음식을 선택할 때 남자보다 더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날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비만한 사람은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체중 관리를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병이 오기보다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고요. 비만 비율이 매년 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 인구 중 12억 명이 과체중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면역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비만을 꼭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비만 관리를 위해서 단 음식, 단 음료, 야식, 과식, 폭식, 과음 등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살이 많이 쪘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살을 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선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다이어트 시작 처음 3일은 과일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식은 3일 동안 하루 3끼를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한 가지의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배만 가지고 드셨으면 점심은 참외, 저녁은 포도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과일만 가지고 몇 끼니마다 드시는 겁니다. 물론 드실 때는 배부르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3일 동안 체중이 1kg에서 5kg 정도는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요, 아침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점심은 아침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드시고요. 저녁에는 과일만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실 때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아침은 어느 정도 배불리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점심은 아침보다는 좀 줄여서 드시고 저녁은 안 드시거나 과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운동도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꾸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육량이 늘수록 요요 현상 없이 유지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살이 빠진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핵심이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체중을 정하는 건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체중은 절대로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의 커트라인은 64kg입니다. 저는 지금 16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고요. 식사 관리를 잘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과로를 심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체중이 커트라인 64를 넘어가는데도 식사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다시 줄여내야 합니다. 그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체중이 커트라인을 넘어가고 있는데 조절을 못하면 한 달에 3, 4kg는 금방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트라인을 넘는지 체크하고 음식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체중을 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잴 때는 62.5kg였습니다. 제가 키가 171이니까 정상 체중이거든요. 다른 분을 예를 들어서 그분의 목표 체중이 54kg다 한다면 체중을 빼는 거는요 52kg까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52kg와 54kg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커트라인을 54kg로 정했다고 하면은 이제 유지할 때는 54kg를 절대 넘기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식사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넘기 시작한다 한다면 그때는 뭐 본인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다시 줄이셔야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은 평생 35,000톤의 음식을 먹는데요. 건강한 음식을 먹냐, 해로운 음식을 먹냐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내가 몸 관리, 음식 관리를 잘 못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비만을 해결한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를 갖고는 있게 되는 겁니다. 비만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을 꾸미고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을 해결하고 몸속의 면역염증을 줄이면 100세 건강 시대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